네, 저는 어쨌든 이제 많이들 아시는 대형마트나 서비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라고 하면 다들 흔히들 상상하시는 세 개가 있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3사가 있는데요. 이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입니다. 대형마트를 들여다보면 이제 한 점포를 기준으로 보시면 저는 영등포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8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점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0명 중에 약 200명 정도가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고 한 600명 정도는 협력, 파견, 임대매장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고용 구조를 가진 노동자들이 대형마트라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추산해 보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많이들 이제 어쨌든 전파는 어딜 가서도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인데 어쨌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이 고강도 노동이나 감정노동 이런 2중, 3중고를 감내하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월 1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당사자이기도 하고 실제 단시간 노동들이 많아서 계약 시간에 따라서 60만 원, 7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4.5시간으로 입사를 해서 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정말 드문 케이스로 8시간 계약자가 된 제가 입사 5년 차인데 4.5에서 8시간이 운 좋게 된 케이스고 정말 10년이 넘어도 6시간, 7시간 계약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분들한테는 짧은 시간에 8시간이 된 제가 굉장히 우선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모 마트는 모든 직원들이 7시간 계약자이더라고요. 7시간만 채용하는 그래서 정말 8시간이 꿈인 게 이제 지금 유통마트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료집에 보시면 대형마트 3사의 월급 체계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빅3 마트인데요. 보시면 그만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렇게 빅3의 유통마트의 직접 고용 노동의 임금 실태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협력, 파견, 임대매장 직원들 역시도 비슷한 수준의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이 홈플러스의 직접 고용 노동자가 되기 이전에 백화점의 협력업체에서도 일을 했었고 대형마트의 협력업체에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한 달에 4번, 5번 쉬고 퇴직금 없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해서 160만 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일한 시간을 나누다 보면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8시간 근무자가 돼서 1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최저임금도 억울한데 정말 이 근속이 인정이 안 되는 것도 더 억울한 실정입니다. 내가 입사할 때 최저임금인데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아닐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심지어 여기 정규직들 역시도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10년 만에 정규직이 돼서 정규직 5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에 15년을 일한 현재 정규직 5년 차인 직원들도 월급이 14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젊은 남성들이 대형마트는 미래가 없는 직장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남성들은 퇴사랑 입사가 빈번하고 이제 들어오면 많이 그만두죠. 그러면 이 남은 일들은 이 40, 50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형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10년 넘은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40, 50대 여성 노동자들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03년 입사자와 2013년 입사자의 월급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워낙 임금이 적다 보니까 마감 근무를 많이 하려고 경쟁을 붙습니다.
않습니다. 왜냐, 마감 근무를 하면 뭐 심야수당이나 교통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마감 근무를 10번 했냐, 5번 했냐, 그런 걸로 동료들 간에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운이 좋게 내가 마감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10년 늦게 입사한 사람들이 월급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실제 급여액을 보면 10년대나 1년 차나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트 유통 재벌들은 마트 노동이 단순 노동이다. 그래서 근속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저임금을 받아도 되는 정도의 노동인가를 놓고 보면 정말 상상 초월의 고강도 노동입니다. 보통 20kg, 30kg가 넘는 이 박스들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 정말 많은 저희 진짜 직원들 중에 90%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안고 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파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파업을 하는 동안 본사의 지원 인력이 나와서 저희가 하는 소위 말하는 박스 까대기 20kg, 30kg 냉동 오징어를 들고 이거를 2시간 정도 하더니 매장에서 진을 치더래요. 너무 힘들다고. 3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형마트는 엄청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대형마트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릎이 있어? 라는 얘기는 고개를 늘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TV에서 보는 무릎 꿇는 일들이 정말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강도 노동도 서럽고 감정노동도 서러운데, 그렇죠. 예, 최저임금은 변하지 않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트나 이 서비스직은 그 서비스가 매출이다. 서비스가 매출로 직결된다.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서비스는 어떻게 향상이 되냐. 근데 정말 제가 5년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젊고 업무를 빨리, 실무적인 업무를 빨리 배울 수는 있지만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스킬은 10년 넘은 동료 언니들의 서비스 스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 직종이 서비스가 매출이라고 얘기하면 이 서비스에 대한 숙련 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노동이라고만 치부하는 현실도 억울합니다. 제가 자료집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이 최저임금 월급으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보면 우선 저희가 부산에 있는 7시간 계산원 근무자의 기본 생계비입니다.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외벌이 가장인데요. 저희가 7시간 근무자들의 월급이 100만원 정도, 그래서 뭐 세액 떼고 이러면 95만원에서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같이 저희가 동료들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보통 학원을 2개 정도 보내는 게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원 2개 정도를 보내면 50만원 정도가 드는데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학원을 안 보내고 싶은데 뭐 동료 사교육 열풍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엄마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마트는 마감 근무도 많이 하다 보니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되는 실정이 있는 거고, 또 한 저희 조합원분은 정말 여력이 안 돼서 학원을 못 보내는데요. 그러면 우리 딸만 혼자서 집에서 그냥 핸드폰 들고 오락하는 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학원을 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고정 지출만 보면 150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를 보시면 대형마트 수산 코너에서 수산 판매를 하는 직원분이고, 고등학생 딸이랑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또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이분도 보시면 20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가계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조사비, 아이들 옷 사주는 거, 용돈, 문화생활비 이런 거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메꾸고 상여금이 나오면 조금씩 메우고, 근데 마이너스는 기본으로 안고 다들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올해도 우리가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감당이 안 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휴무 9번을 쉬니까 연차가 있으니까 이 날에 식당 설거지나 파출부로 투잡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달에 2~3번 쉬고 하루에 10시간 일하면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식당 자리를 찾아야 되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지만 3번째 사례로 정규직 남성 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이름에 15년 차 된 남성 가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동료들도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저랑 같은 매장에 일하는 정규직 남성 가장이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둘이 있고 와이프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맞벌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혼자 150만 원을 벌어서 아이 둘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남들은 홈플러스라고 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랑 되게 잘 나가는지 알지만 본인은 휴무날 일당 받고 이삿짐, 형이 하는 이삿짐 나르는 그 일당을 받아야지만 겨우겨우 한 달 생계가 꾸려진다. 근데 이제 둘째가 곧 태어날 건데 이제는 정말 자기 선택은 이삿짐 알바도 일당으로 자리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휴무 9번에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인 투잡을 하든, 아니면 정말 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자리를 찾든,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정규직 가장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37살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7년 차인데 출산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출산 계획을 세우기가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대형마트에서 만난 제 또래의 많은 35세에서 37세 정도 되는 제 또래의 정규직들, 비정규직들 다 있는데 남성, 여성은 불문하고 정말 다들 출산 계획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 임금으로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정말 아이 낳고 대출금 갚으면서 전세 대출금도 쌓여있고 아이 키울 엄두가 안 난다.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 또래의 동료들한테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저출산 문제는 저임금 문제와도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이런 데 나가서 대출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시작을 해서 전세금의 80% 정도가 대출로 시작을 해서 7년 차인데 여전히 대출금을 못 갚고 있거든요. 많은 제 또래의 가장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고, 정말 저도 최저임금이 꼭 1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금 걱정 없이 적금 좀 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때 또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축해 놓은 돈으로 올라가는 전세금을 충당하고 싶은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의 가치라는 게 임금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세상의 어떠한 노동도 최저라고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와 최고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적정한 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인간생활을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정말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비정규직이 되는 이 사회 구조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시작으로 좀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시작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